안녕하십니까, 임동호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그냥 내신 얘기만 하겠습니다. 내신 얘기만. 그 가로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가로로 돼 있는 거.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거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서부터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은 뭐 문제가 지금 계속 1년에 뭐 수십 문제씩 고난도 문제가 계속 추가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출제 범위가 증가됐다는 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휘문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17년도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17년도 문제면 그죠? 그 다음에 작년에 중동고등학교에서는 16년도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실제로 그 정도 옛날 문제를 푼다는 생각 자체를 이게 왜냐하면 워낙 문제가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자기가 처음 접해 보면 물론 이제 지금 계속 신경영 풀다 보면 당연히 풀 수 있는 거 아니냐? 못 풀어요. 이게 완전히 애들이 그 경험이 없으면 이게 푸는 게 상당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애들 수준이 너무 지금 다양합니다. 이게 과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팀 수업을 안 하는데 예전에 이제 팀 수업을 해보면 그 팀 수업 하는 애들 다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수학 위주로 모여 있는 거지 실제로 같은 경우는요 레벨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여기서 시작하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한 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레벨 수업을 하려면 애를 다 개인 지도하는 수밖에 없는. 중동고등학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이니까 바로 요번이죠, 그죠? 작년 중동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원래 중동이 이거 자사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상당히 어렵게 낸 학교인데 여기가 재작년서부터 계속 시험 문제를 쉽게 내는 거예요. 근데 작년 초까지 시험 문제를 쉽게 냈습니다. 이렇게 기말고사까지.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 이걸 틀어버렸어요. 이렇게 난이도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난이도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완전히 그냥 학교 선생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상해서 만약에 접근을 잘못해버리면 이게 특히 이제 뭐 유전 파트 같은 경우는요 접근 잘못하면요 자기가 이제 어떤 파트 문제를 안 풀었잖아요. 그럼 무조건 점수 40점 밑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목 자체를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게 갑자기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 쉬운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청담, 압구정 이런데. 근데 여기가 지금 문제가 난이도가 여기보다 더 어렵게 나와요. 중동보다 현재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게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때마다 변화가 계속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학교는 어때?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게 좋고요. 지금 숙명 같은 경우도 숙명이 원래 시험 문제를 엄청나게 어렵게 냈습니다. 생물 같은 경우. 근데 이게 작년에 난이도가 약간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지는 게 애들은 제가 이제 애들 하는 얘기 들었거든요. 애들은 이게 난이도 빡 떨어졌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원래 내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가 그런 문제를 냈었어요. 숙명이. 근데 그 문제를 그냥 안 낸 겁니다. 그 문제 안 내고 그냥 원래 내야 되는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쨌든 그냥 아이들이 그냥 손쉽게 하는 얘기라든지 주위에서 우리 학교는 어떻대? 그러니까 그런 말은 그냥 차라리 안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전체 그 학교에서 내는 시험 문제를 다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경향으로 이게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워낙 이제 문제가 많은데 저희한테 주어진 정규 수업이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제가 올해 이미 이제 제가 바꾸긴 했는데요. 컨셉을 제가 바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제가 원래는 컨셉이 1등이에요. 1등. 무조건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내가 1등 만들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요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어려운 문제 위주로만 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자꾸만 저하고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벨이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인데
상당 부분 밑에 있는 애들이 이걸 못 따라가는 겁니다. 못 따라가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다못해 이 상위권 위에 있는 애들도 이거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전체 이렇게 이제 난이도가, 제가 아까도 그랬듯이 이렇게 난이도가 있으면요, 정규 수업 시간에 여기 위주로 푸는 게 아니라 정규 수업 시간에 빈도가 높은 거, 그러니까 즉 문제가 쉽든 어렵든 이런 걸 떠나서 자주 나오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무조건 문제가 나와. 이걸 골라서 할 겁니다. 이렇게 골라서 자주 나올 거를 이렇게 골라서 교재를 제가 만들 겁니다. 정규 교재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여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놓치겠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안 나오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제가 재작년에 제가 저지른 잘못입니다. 시험 보는데 휘문고예요. 휘문고 직본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문제 있었다고. 17년도에 나온 문제인데 이거를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전날, 그죠? 시험 보기 전날, 야 이거 나오겠어? 이거 뭐 옛날 문제인데 나오겠어? 했는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욕 바가지로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야 이런 게 나온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진짜 뭐 나온지, 이거는 무슨 뭐 8차 처음 시작해서 나온 문제인데 이런 게 나오겠어 했는데 나온 거예요. 그 제가 아까 중동도 말씀드렸잖아요. 중동은 16년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한번 풀어야지, 경험이 생겨야지 가가지고 부담 없이 푸는 건데 안 풀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칠 수도 없죠. 이걸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제가 해결할 거냐면, 어차피 제가 이렇게 수업한다고 제가 원래 했던 컨셉 자체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니 고민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따로 해서 교재도 제가 지금도 제가 교재를 그렇게 따로 만듭니다. 제가 뒤에 붙여서 교재 따로 만들고 애들한테 뭐 추가 수업을 하든 아니면 뭐 저기 시간이 안 되면 영상을 보여주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미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되게 수줍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애들하고 다르게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러더라고요. 질문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질문해 그랬는데 쟤는 뭐 알고 막 푸는데 내가 혼자 막 모르고 질문하면 그게 쪽팔린 거예요. 그럼 자꾸만 질문 안 하려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애들한테 저희가 다가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계속 이게 이제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니까 이거를 우리가 가려면 애들이 못 다가오니까 저희가 다가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저나 제 밑에 애들, 조교 애들이나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가서 다가가서 질문 받으라고. 그리고 애가 푸는지 안 푸는지 확인하라고 제가 지금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피드백인데, 이 피드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수업하는 내용이 어려워서 자꾸만 애들하고 격차가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주마다 매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뭐 어떻게 들었니? 이게 설문조사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애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 관리를, 이게 이제 제가 만약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있으면 일단은 선생님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려워하기 때문에 뒤에서 애들 자기 나갈 때 일일이 다 챙기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클리닉을 제대로 안 했다거나 뭐 숙제를 제대로 안 하거나 반복적으로 안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계속 밀착해서 이거를 직접 챙기는 수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단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단원 설명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어머니가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 다음 애들 있죠. 우리 다음 애들은 이걸 안 봐요. 수능에서 이걸 안 보지만 우리 애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애들 거의 대부분 학교가 1학기 중간고사가 여기까지 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1학기 중간고사가 여기까지 보는데요. 여기서 요거 있죠. 전도전달. 그럼 어머니들 보시면 여기 전도전달이 그냥 조그만 소단원 하나잖아요. 그죠? 소단원 하나인데
실제로 전체 문제에서 3분의 1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거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3분의 1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 난이도가 보시는 바와 같이 최고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미리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딱 당해서 만약에 이걸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다른 애들은 문제 풀고 집에 가는데 혼자 남아서 이거를 해야 되고 어차피 이거를 해야 되는 소요 시간은 자기가 미리 했던 애들하고 똑같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과목을 못 해요. 다른 과목 다 날려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전체를 다 날리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문제가 3분의 1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난이도가 학교 난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학교는 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이거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어떻게 나올 줄 몰라요. 그리고 여기는요 학교별 특성이 그렇게 크게 있는 단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전 같은 경우는 학교별 특성이 좀 있어요. 제가 이따 또 말씀드려볼게요. 있는데 여기는 그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 전도전달을 안 하면요 나중에 내신 딱 들어가서 내신 들어가면 생물만 하는 게 아니라 과목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전도전달. 그래서 꼭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가 요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요게 여기까지 시험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요거 전도전달 1학기 중간고사 때 안 보고 여기까지 시험 보는 학교 있거든요. 여기까지 시험 보는 학교는 대부분 1학기 중간고사 때 점수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나 어머니들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애가 요번에 시험 잘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잘 봤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거 의미 없는 얘기인 거예요. 의미 없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1, 2단원은 애들 편차가 심한 게 아니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시험 본다 그러면 무조건 애들 점수가 이걸로 갈리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전도 전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여기까지 시험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시험 보는데 물론 이제 아까 여기 2단원까지 시험 보는 학교 있었잖아요. 거기는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까지 보는데 요 학교가 요 근처 메인 학교 중에서 3개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보는 학교. 아까 여기 이렇게 보는 학교가 중대, 중동, 숙명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 근처 3중학교 아시죠? 중대, 중산, 중동이 3중학교잖아요. 그 근처에서 이 중산도 시험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작년에는 바뀐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 이 제가 말씀드린 학교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려운 게 이겁니다. 근육. 제가 이따가 근육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게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요. 이게 단순한 그냥 1차 방정식 문제인데요. 그냥 1차 방정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비율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딱 보자마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연습 안 하면 이게 기말고사 기간 이제 시험 문제 파트가 되지만 일단은 어떤 한 파트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면 다른 거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전 정도로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요거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대부분 다 그래프 문제예요. 요 그래프는 이게 자기가 시간이 되면 이게 이제 언제냐면 5월 중하순서부터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가 시간이 좀 남아요. 남거든요. 중간고사 끝나고 한 1, 2주 정도 좀 시간이 빕니다. 그래서 그거 빌 때 여기 요거를 인강 정도 들어놓으면 괜찮아요. 요거. 인강을 가볍게 너무 무겁게 들을 필요도 없고 가볍게 들어놓으면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쉬운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난이도가 요거 반 정도 돼요. 근데 애들이 반 정도 되는 것도 한번 처음 접하면 약간 좀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무조건 내신 잘 챙겨야 돼 하면 요거를 5월 초순에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고 그냥 가볍게 인강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강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뭐 저희나 여기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해석이 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해석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요. 드디어 유전입니다. 유전. 엄청나게 어렵죠. 유전이야 뭐 무지막지하게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학기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2학기에서 애들 내신을 정하는 건 무조건 유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생태계 있죠. 이 생태계는 의미가 없어요. 생태계는 건 문제 어려운 게 없냐? 있어요.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놈이나 못하는 놈이나 다 잘 풀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조건 여기 유전이죠. 유전인데요. 자, 유전은 원래 소단원이 4개예요. 소단원이 유전은 4개입니다. 4개인데 하나는 의미가 없어요. 염색체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게예요. 이거 의미 없는 거고 크게 단원이 3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3개가 요거예요. 얘 이렇게 3개인데요. 우리가 이제 유전의 세부 유형은 거의 한 3, 4밖에 됩니다. 그러니까 세부 유형은 무지하게 많은데 세부 유형 말고 그냥 퉁쳐서 보면은 유전의 유형이 딱 3개예요.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이렇게 딱 3개입니다. 보통 복대립 다인자는 하나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딱 3개예요. 딱 3개인데 여기에서 요 3개와 더하기 비분리 한 개 바로 유전병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3개에다가 비분리를 더한 게 유전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3개가 안 돼 있으면 어차피 여기 있는 유전 3단원은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여기 유전 3단원을 2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 보는데 그 2학기 기말고사 때 새로 들어온 애, 요즘은 거의 그런 애 없어요. 없는데 새로 들어온 애가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걔는 불가능합니다. 못 챙겨줍니다. 보통 새로 들어온 애들이 대부분 어떠냐면 점수를 제가 이제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거든요. 대부분 다 물어봐도 대답 안 합니다. 근데 대답 안 해도 저는 걔 점수가 몇 점인지 알아요. 다 20점대예요. 20 몇 점. 보통 학교 평균이 40점대 중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20 몇 점에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애를 그럼 물어보는 거죠. 너 뭐 했니? 그럼 대부분 다 뭐 했냐면 인강 들은 거예요. 인강 듣고 내신을 본다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전학 가야 돼요. 마라도로.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그런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강에서 풀어주는 문제 수준 정도는 너무 어려운 문제 수준을 인강에서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풀어주면 어차피 애들이 못 알아듣는데 그 인강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강이 이거를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문제 자체가 이 근처가 대부분 다 수능 수준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것만 하면 이게 문제를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인강만 듣고 이렇게 오는 경우 더더군다나 EBS로 만약에 자기가 유전 공부했다 이런 애들은 안 한 거하고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단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운이 좋은 학교들 대부분은 2학기 중간고사 여기까지 시험 봅니다. 2학기 중간고사가 대부분은 여기까지 보는데 여기까지 보는 학교가 있어요. 메인 학교 중에서 이 근처 메인 학교 중에서 여기까지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경기, 그 다음에 숙명, 그 다음에 단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보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2학기 중간고사 때 만약에 시험을 보면 이거를 미리 자기가 이제 공부를 또 하려면 여름방학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름방학이 5주밖에 안 되는데 5주 안에 이걸 다 한다? 최상위권 애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최고 상위권. 진짜 전교권 10등안에 드는 애들은 이거 할 수가 있겠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유전병을 미리 보는 학교, 2학기 중간고사 때 미리 본다. 이런 학교는 무조건 5월달에 제가 아까 5월달에 빈다 그랬잖아요. 5월달에 유전병 특강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 대비를 하는 거지. 이게 여름방학 딱 들어가서 이거 전체 대비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여름방학 특강하는 게 3개 만들어 놓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까지 진도 나가는 거는 프리미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냥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 시험 봅니다. 2학기 중간고사 때 여기까지 시험 보는데 그러면 이게 기말이잖아요. 기말인데 2중 끝나고 2기 시작하기 전까지 3주가 비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3주가 빕니다. 왜냐면 2학기 기말 구간이 되게 길어요. 10주에 10주. 그래서 1학기 기말이 9주고요. 기간이 애들한테 주어진 기간이 9주고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건 6주니까 한 3주 비잖아요. 그때는 한 3, 4주 빕니다. 그러니까 그 빌 때 그때 가서 이거 해도 돼요. 뒤에 한다면. 근데 이거 학교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애매하긴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생태계는 고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그냥 이 근처에서 하는 수업 듣고 거기서 하는 정도만 따라가도 이거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이게 전도전달입니다. 이게 요번에 나온 문제예요. 요번 수능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수능 문제에서 킬러 나오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전은 당연히 나오고요. 하나가 전도 전달인 겁니다. 이거를 애들이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가 이제 근육 문제입니다. 근육 문제. 제가 아까 근육 문제가 1차 방정식 비율 문제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항상성. 제가 아까 그래프 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면역 그래프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요. 그냥 그때 가서 5월 달에 간단하게 인간 간단하게 들어도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혈액형인데 이거 뭐 문제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부터가 유전 문제인데요. 제가 어머니들한테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학교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만 조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림만. 이거 문제 풀라고 하시는 거 아니니까 문제 안 푸셔도 되고요. 그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림. 여기 보세요. 어머니 보세요. 여기 보세요. 뭐 더하고 있죠. 그죠? 여기 뭐 더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더하고 있죠. 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뭐 막 다 비어있죠. 이렇게. 그죠? 막 비어있죠? 자, 요게 이제 세포 찾기 문제입니다. 그죠? 뭐 거의 무슨 뭐 암호판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그나마 그래도 친절하게 숫자가 지금 많이 써 있는 거고요. 어떤 판 보면은요, 이게 숫자 하나도 없어요. 다 문자밖에 없습니다. 그 문자 안에 숫자를 지가 다 알아맞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온지 아시겠죠? 그죠? 요게 세포 찾기 문제입니다. 자, 요게 이제 작년에 나온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를 작년에 출제한 학교가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거 작년에 문제 출제한 학교 없고요. 이게 모의고사 문제로 나온 건데, 그러면 이건 너무 어려워서 학교에서 출제를 안 하지 않겠냐? 아닙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유전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3년 전 수능 문제였는데요. 그게 그 해는 출제 안 됐어요. 언제 출제되냐? 그 다음에 출제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 선생님이 그 다음에 푸신 거예요. 그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바쁘시잖아요. 못 푸시고 나중에 푸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딱땅해서 출제가 안 됐지만 이게 올해 아니면 내년에 출제될 가능성이, 내년에 뭐 안 나오겠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게 휘문 문제입니다. 요 문제가 이제 여태까지 출제된 문제 중에서 여기 파트 문제 중에서요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수능에도 나왔거든요. 요게 휘문으로 나온 겁니다. 휘문 문제. 그러니까 휘문은 그냥 가장 최신 경향이 당연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휘문입니다. 자, 요게 진선입니다. 예, 우리 진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진선. 여학교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문제 엄청 어렵게 나와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더하기. 이거 죄다 문자잖아요. 이거 다 알아맞혀야 됩니다. 이게 수능 완성 문제거든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무시하기. 이거 제가 요번에도 프리미엄 반 애들 이거 문제 지금 풀어주고 있는데요. 기절합니다.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다못해 진선도 문제가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독 문제입니다. 거기 중독 문제하고는 좀 제가 다르긴 한데 제가 다른 걸로 바꿨어요. 자, 이거 똑같잖아요. 보세요. 이거 더하기. 그죠? 중독 문제입니다. 중독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숙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숙명. 어떤 애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야, 이거 예전보다 좀 시험이 쉽게 나왔대. 쉽게 나온 게 이겁니다.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요게 이제 숙명 문제인데 숙명이 요런 급 문제를 작년에 한 5개 정도 출제했습니다. 5개 정도.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 그냥 풀려면요. 그냥 잡고 10분 기다려요. 이거 만약에 이걸 안 풀어보면 못 풉니다. 시간 안에. 이거 한 문제 푸는데 40분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가 이제 현재 애들이 출제를 하고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5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막 그죠? 시간 내에 다 푼다는 게 엄청난 거죠. 자, 요거가 경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나오는 거예요. 경기도. 하다못해 경기도.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지금 제가 잘 안 나오는데 이게 현대고 문제입니다. 현대고도 뭐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나오죠. 이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애들 수준 나오는 거. 요거는 이제 세화 문제고요. 요거는 이제 세화 여고 문제입니다. 요거 세화 요거.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서문인데 지금 저쪽은요 제일 어렵게 문제 내는 학교가 서문입니다. 서문. 그러니까 지금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근처에서 파악하기에 야 우리 학교는 뭐 문제고 뭐 그렇게 어렵게 내겠어 하는 학교가 더 어렵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를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나오고요. 보통 배점이 10에서 15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문제 날리면 그냥 3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같이 다 못 풀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 애들이 다 풉니다. 이거를. 애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틀리면 3등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거는 뭐 지금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예,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저희 교재가요. 요게 이제 필기 노트인데 필기 노트를 제가 이제 교재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집어넣은 이유가 애들이 자꾸만 안 가져와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안에다 이게 아예 집어넣습니다. 이건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애들한테 나가는 문제는 가장 그 분류가 가장 그죠? 가장 분류가 자세하게 된 거가 거기서 이제 선택해서 이제 애들한테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애들한테 가는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인데요. 요거는 알림장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빈칸입니다. 교재 빈칸. 다 이제 서술형 문제 대비겠죠. 요게 OX입니다. 자, 어머니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애들한테 이거 정말 잘 풀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 OX. 예, 이거 만드는데 시간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고요. 모든 지문을 다 해서 거기서 몇 개 다 뺀 다음에 중복되는 거 다 빼고 쉬운 거 다 빼고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만 하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 틀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지문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OX를 정말 잘 풀어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 문제입니다. 똑같이 분류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오답 노트입니다. 오답 노트는 현재 그냥 당일날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제장이나 그 다음에 테스트 본 거나 다 당일날 오답된 거를 다 당일날 애들한테 주고 있고요. 자, 요것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게 기출문제 정리한 거예요. 기출문제를 싹 다 세부 문제 분류해 가지고 제가 이걸 다 정리한 건데 지금 한 4개년 정도 정리를 제가 다 했는데요. 자, 이제 보세요. 재작년에 휘문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걔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 선생님이 내준 숙제 안 하면 안 되나요?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뭔 개소리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거만 그냥 2개년도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25년이다. 지금 25년이잖아요. 그러면 24년도, 23년도 선생님 주신 거 기출문제 요거 제가 요거 2개년도만 풀고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그냥 공표를 했어요. 실제로 숙제 하나도 안 해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못 푸니 그럴 수 있다 했거든요. 결과 걔 전체 만점 나왔어요. 전체.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이제 워낙 많아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있잖아요. 만약에 애들이 우리 애는 남자애라 너무 막 공부하는 거 싫어해. 너무 많은 거 싫어해. 이것만 풀게 하면 이게 엄청난 효과가 이거 다 학교 내신 문제잖아요. 그죠? 이게 왜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요. 이겁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문제 중에서 아니 이건 우리 학교 문제 아니잖아. 그죠? 만약에 우리 애가 숙명이에요. 야 내가 숙명인데 진성 거 왜 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문제 분리하다 보면 압니다. 진선하고 숙명하고 중동하고 학교 다 다른데 똑같은 그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라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게 학교 선생님들 문제 뱅크에 있는 문제가 거기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문제 뱅크를 어떤 때는 이 문제 내고 어떤 학교 이거 내고 어떤 학교 이거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싹 다 모아가지고 문제 분류하니까 결국 학교 뱅크가 뭐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학교 뱅크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요 기출문제 효과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학교 문제만 풀다 보면 왜냐하면 그 학교가 그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내겠습니까? 다음 안 낼 거 아니에요 다음에. 근데 그 문제가 다른 학교에서는 이미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출문제를 풀면은 2개년도만 풀면은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교과서 빈칸인데요. 요즘은 그 의미가 거의 없어요. 이게 예전에 8차 초기 시작했을 때는 교과서 빈칸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들한테 주기는 하지만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요즘 뭐 단순 서술형 문제는 잘 안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가.
자,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두 수업씩 다 말씀을 드렸고요. 나가서 제가 잠깐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